안녕하세요. 7단원 통계 단원 평가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번 문제 보니까 A 모둠 12명 그리고 평균 74, B 모둠 8명 평균 71점 이랬을 때 전체 학생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죠. 전체 학생 20명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 20명의 점수의 총합을 20으로 나누면 그게 20명의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을 구할 거다. 20명의 점수의 총합을 20으로 나눌 거다. 그러면 점수 총합이 별량 20개가 낱낱이 써있지는 않지만 A 모둠의 학생 수 12명에 대한 평균이 74란 얘기는 반대로 12로 나눴더니 74가 나온 거죠. 뭐를? 12명의 점수의 총합을. 12명 점수의 총합은 12 곱하기 74였던 거고 그거를 이제 12로 나눠서 74가 나와 평균이 나온 거니까요. 더하기 B 모둠 학생의 총점은 8로 나눴을 때 71이 나오는 거니까 나누기 전은 8 곱하기 71이겠죠. 얘를 계산을 두 자리랑 두 자리를 굳이 곱하지 말고 이거 하트 모양 하는 거 합시다. 이거 하트 모양. 그러면 12, 8, 22 다 4로 나눠지니까 4로 나누면 3, 4로 나누면 2, 4로 나누면 5. 그래서 5분의 3 곱하기 74 해야 되죠. 이거는 계산을 해야겠네. 74 곱하기 3 하니까 222 더하기 2 곱하기 71, 71에 2 곱하면 142. 그러면 5분의 364 나오고 요거 계산하니까 72.8 그리고 평균이니까 대표값은 단위 붙이라고 했죠. 그래서 72.8점이 되겠습니다. 네, 2번 계산 조금 1번 계산 괜찮았죠? 2번 5개의 별량의 평균이 M 그리고 그 별량에다가 첫 번째 별량에서는 A 빼고 두 번째 별량에서는 2A 빼고 세 번째 별량, 네 번째 이렇게 조금 별량의 변화를 줬을 때 새로운 이 5개의 별량의 평균을 M과 A를 사용해서 나타내세요 그랬죠. 평균은 다 더하고 그 개수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에서의 평균은 X1 5개 더하죠. 5개를 더할 때 요령껏 X1 있는 것들만 먼저 쓸게요. X1, X2, 땡땡땡, X5 그리고 A 있는 거 A, 2A, 3A, 4A, 5A 다 뺐으니까 총 몇 A가 빠진 건가요? 15A 5개의 별량을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면 평균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하트 모양으로 나눠지겠네요. 이거 하고 요거 안 보였네. 미안. 네. 다 더하고 여기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여기 그러면 5분의 x1부터 x5까지 다 더한 게 바로 다 더하고 5로 나눈 게 평균이죠. 여기까지가 m. 이쪽은 마이너스 3a 에서 평균 m과 a를 사용해서 나타냈습니다. 자, 3번 두 자료에 대해서 a의 중앙값이 12일 때 A, B 다 섞은 전체 자료의 중앙값을 구하세요. A의 중앙값이 12라는 걸 가지고 A 값을 좀 찾아봅시다. 중앙값은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중앙에 있는 값인데 8, 10, 15A 이 순서 그대로라고 한다면 중앙값이 A가 제일 커서 이게 예쁘게 정렬이 된 거라고 하면 10과 15의 중앙인 12.5가 중앙값이어야겠죠. 근데 12가 중앙값이었다는 걸 보면 얘가 순서가 좀 바뀌어야겠네요. 8, 10 그리고 A가 10보다 커야지 이 둘의 중앙값이 12로 나오겠죠. A가 요런데 8과 10 사이에 있을 리는 없죠. 그런 다음 15 이렇게 중앙을 찾았는데 12가 나왔다는 얘기는 10과 A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12였다는 얘기니까 A 값이 방정식 풀면 1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A 값이 14가 나왔으니 정렬
A 대신에 이제 14, A 빼기 2 대신에 12. 정렬해 볼게요. A, B 합쳐서 제일 작은 거 6, 그 다음 8, 그 다음 9, 12 2개, 12 1개, 14 하나, 15 하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빠짐없이 다 썼고, 중앙값 찾으려고 봤더니 중앙에 둘 다 10, 10. 얘네들의 다시 중앙, 이 둘의 평균이니까 10인 거죠. 단위 쓰려고 봤더니 단위가 딱히 있지 않았으니까 10만 쓰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4번. 옳지 않은 것을 그냥 골랐는데 모두 골라라. 여기 밑줄이 없었네요. 잘 봐야지 그래도. 첫 번째, 대표값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이 있다. 맞는 이야기.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등 때문에 고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뭐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뭐 피겨스케이팅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은 뺀 다음에 평균을 내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 그래서 대표값에는 무조건 3개만 있는 건 아니고 기타 등등의 다른 값들도 있다. 그래서 1번 맞는 이야기. 자료를 작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놓이는 걸 중앙값이라고 한다. 네, 이것도 맞는 이야기. 한가운데에 없어서 다시 평균 구하잖아요. 별량이 짝수기일 때. 그래도 이렇게 쓴 거는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중앙값은 항상 자료 중에 존재한다. 아, 그렇지. 별량이 만약에 짝수계라면 이 둘의 다시 평균을 내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값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말. 그래서 3번 하나 일단 정답 맞고, 최빈값은 항상 존재한다? 아니죠. 아니죠. 이것도 틀린 말. 언제?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각각 한 번씩 다 나와서 누가 더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말해줄 수 없을 때는 최빈값 없다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런 경우에는 없다. 5번 자료에 극단적인 별량이 있는 경우는 평균보다 중앙값이 좋다라고 했죠. 평균은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답이 3번과 4번 되겠습니다. 5번 20명의 점수를 조사를 했는데 이때 중앙값과 최빈값을 구하세요. 중앙값과 최빈값 20명이면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10번째 하고 11번째 오는 그 별량의 중앙이 중앙값이 되겠죠. 10번째 오는 값은 어디 뭔가요? 여기까지가 6번째. 지금 점수가 5점인 애가 셋. 5, 5, 5, 6, 6, 6, 7, 7, 7, 7, 7, 7, 7. 이랬을 때 10번째랑 11번째는 지금 7, 8, 9, 10, 7, 7 요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다시 중앙값도 7과 7에 중앙값도 7, 중앙값 7, 7점. 최빈값 가장 많이 나온 값도 또 7이네요. 7이 7번 나왔으니까 7점. 둘의 합 14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단위를 붙여라 말아라 감점하지 않았죠. 넘어갑니다. 6번. 6번. 하은이. 친구 6명의 사회 성적을 조사를 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의 평균이 82점일 때 중앙값을 구하여라. 이 문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은이가 아닌데 하은이 친구 점수까지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여기에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성질이 뭐라고 했죠?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다. 이게 있었죠. 평균이 2라고 하니까 여기에 편차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편차. 85는 평균에 비해 3점 높고 2점 높고 얘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니까 뭐 이거만큼 편차가 나오겠네요. 82는 편차 0, 70은 편차 8, 89는 편차 7. 맞아? 왜 이렇게 다들 편차가 다 양수야? 어머, 미안. 90으로 봤나봐요. 미안. 12점이 낫네요, 평균보다. 아하.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라고 했으니까 다 더한 값이 0이 돼야 되죠. 이 잘 모르겠는 이 값까지. 아는 것만 더 할게요. 5,
여기까지 마이너스 7, 여기까지 다시 0. 그렇네. 3, 2, 7 더하면 12, 마이너스 10이 있으니까 다 더한 게 0. 그러면 얘의 값이 얼마예요? 0 나와야 되죠. 네, 끊어졌어. 뭐라고 했을까? 다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데 알고 있는 것만 더했는데 0이 나오니 잘 모르겠는 이 값이 0이어야지 다 더하면 0인 거죠. x 빼기 82가 0이 됐다는 얘기는 x 값이 82였던 거죠. 그래서 중앙값을 구하여라. 아니네. 여기까지. x 값이 82인 것까지만 알았네요. x는 82. 중앙값 구하라고 하면 순서대로 나열해야 되죠. 제일 작은 거 70, 그 다음 82, 82, 84, 85, 89 6개. 그럼 중앙에 있는 거 요렇게네요. 82와 83 사이에 있는 거, 그러니까 83점이 되겠네요. 83점. 자, 넘어가서 7번. 눈 간지러워. 7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것도 모두 고르면 정답 2개. 아까도 정답 2개 있었으면 좀 실수가 적었을 텐데.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다. 맞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다. 맞죠? 평균보다 작은 별량의 편차는 양수이다. 평균보다 작으면 평균보다 얼마만큼 작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음수의 편차가 나오는 거고, 편차가 0인 별량은 평균과 같다. 맞죠?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니까 편차가 0이란 얘기는 별량과 평균이 같다는 얘기. 편차의 평균으로 별량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 수 없으니까 그것을 제곱을 해서 분산을 구한 거죠. 그래서 틀린 말. 알 수 없다. 왜 없어? 편차의 평균은 항상 0이 나오니까. 그래서 틀린 말이 3번과 5번. 8번. 요 표를 보고 전체 학생의 음악 성적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남자 평균도 78, 여자 평균도 78이니까 딱 느낌이 78점. 이게 근데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남학생이 20명, 여학생이 30명이니까 최종 50명의 평균을 구해. 남자애들의 평균이 78이야. 20으로 나눠서 78이야. 그러면 총점은 70 곱하기 20이었겠죠? 그러면 78 곱하기 20. 이게 남학생들의 전체 점수 20명. 여학생 점수는 78 곱하기 30. 그러면 78이 20개 있고 30개 있으면 78이 50개 있는 거고, 그러면 50으로 나눴을 때 다시 78이 나오죠. 이렇게도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이 학급 전체의 음악 성적의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거고, 그러면 분산을 구해야만 하고,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죠. 그럼 편차 제곱을 알아야겠네. 봅시다. 지금 표준 편차가 8점이었다는 얘기는 남학생의 분산이, 위로 올려, 남학생의 분산이 64였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남학생의 편차 제곱의 합이 20로 나눴을 때 64였다는 얘기는 나누기 전에, 평균 구하기 전에, 그러니까 분산으로 가기 전엔 20을 나누기 전이니까 곱해야죠. 그러면 남자애들의 편차의 합은 나왔네요. 여자애들 분산은 표준 편차가 5였으니까 분산은 25. 루트 씌워서 5 나온 거니까, 여자애들의 편차의 제곱의 합은 30으로 나눠서 25가 나온 거니까 25 곱하기 30. 근데 이 편차는 뭐를 기준으로 한 거냐면 평균. 남자 평균 78, 여자 평균 78. 그러면은 똑같이 78을 기준으로 한 편차니까 전체의
전체 분산. 남자 여자 합친 것의 분산은 남자애들의 78 기준의 편차 제곱의 합인 64 곱하기 20 20명분, 그리고 78을 기준으로 한 여학생 전체 편차의 제곱의 합. 78을 기준으로 한 편차 제곱의 합을 50으로 나누면 되죠. 요것도 하트 모양으로 0, 0, 0 없애고, 계산 이거 좀 간단한가요? 다 더하면 50분의 얼마야? 128에 75를 더하면 얼마니? 203인가요? 그치? 분산이 그러면 요거고, 표준 편차는 칸이 없네. 얘가 나누면은 40.6이죠? 표준 편차는 뭐야? 표준 편차는 저기에 루트 씌우면 되고, 그래서 루트 40.6 빼먹지 말고 단위 뭐죠? 점수네. 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9번 문제에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이유는 평균이 78로 같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가 77이었다. 여학생 평균은 77이었다. 표준 편차는 이러하다. 이 상태에서 분산 표준 편차 구하세요 라고 하면 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 편차는 77을 기준으로 한 거고, 남자 편차는 78을 기준으로 한 거고, 그 50개의 별량의 디테일한 값을 모르는 상태로는 이 문제는 안 풀려요. 평균이 같았기 때문에 풀렸었던 문제다. 10번. 5명의 몸무게의 평균이 47일 때 옳지 않은 것은? 편차가 이러하다. 또 똑같이 내가 D가 아닌데 얘 몸무게를 어떻게 알아요가 아니라 편차는 다 더하면 0이니까 더해봅시다. 여기까지 더하면은 마이너스 4, 2 더하면 마이너스 2. 그런 다음 6 더하면 아는 것까지만 더한 게 4. 근데 x하고 더해서 0이 나오려면 x값이 마이너스 4라는 얘기네요. x는 마이너스 4. 1번 x값은 마이너스 4다. 맞는 얘기. b의 몸무게는 45다. b가 편차가 2. 그럼 평균보다 2만큼 더 많다는 얘기니까 평균이 47이면 49죠. 49인데 틀렸네. 뭐야? 맞는 거야? 네, 계속 봅니다. C. 평균 몸무게보다 얘가 적게 나간다. 편차가 음수라는 얘기는 평균보다 1 적다는 얘기니까 맞는 얘기고, D의 몸무게는 43이다. D. 평균보다 4만큼 적다는 얘기니까 47보다 4 적은 43kg 맞죠? 평균보다 몸무게 적게 나가는 사람은 3명이다. 평균보다 몸무게 적게 나가는 애들은 편차가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인 게 하나, 둘, 셋, 3개 맞네요. 맞다. 그래서 답이 2번 되겠습니다. 11번 봅니다. 시험 결과이다. 옳은 것은? 5반까지 있는데 평균은 4반이 제일 낮고 3반이 제일 높고, 표준 편차는 요런 상태. 1번, 1반에 80점 이상인 학생은 없다. 1반에 80점 이상인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1반 학생 수가 2반 학생 수보다 많다. 알 수 없죠. 알 수 없다. 국어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은 3반에 있다. 이게 국어 점수야? 국어 점수란 말 없네. 아이고. 다음은 국어시험 결과이다 라고 할게요. 국어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은 3반에 있다. 3반 평균이 높지만 3반에 있을 100점이 3반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알 수 없죠. 얘도 알 수 없다. 실제 우리 진짜 3학년 반 같은 느낌이다. 3학년 3반 약간 이런데 90점 이상인 학생은 4반보다 3반에 많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 90점 이상인 애가 4반보다 3반이 더 많다. 평균이 높으니까 그럴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정확하지 않다. 5반 학생들의 성적이 가장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렇네. 표준 편차가 가장 작네. 그러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5번이 정답. 12번 봅니다. 1에서 9까지 자연수 1, 2, 3, 땡땡땡 9. 1에서 18까지의 짝수 B는 2, 4, 6, 땡땡땡 18. 91부터 99까지의 자연수 91, 92, 93, 땡땡땡 99. 이거 생각을 나누는 의사소통 얘기하면서 전자칠판 가득히 필기했었던 그 내용이죠. 어떻게 된다고 했을까요? 지금 A라는 애하고 B라는 애하고 보면 A를 X라는 별량들이었다고 한다면 X1, X2, X3 이렇게 갔다고 한다면 B라는 애는 그 X들한테 2배를 곱한 상태죠. 2X. 그리고 C는 X라는 애들한테 90을 더한 상태죠. X 플러스 90인 상태. 요런 상태. 첫 번째, 평균은 2배가 되고 평균은 90만큼 커졌을 거고. 여기서는 표준 편차 물어봤죠. 표준 편차. 자, 먼저 A하고 C를 보면은 평균이 90만큼 올라갔어. 별량도 90만큼 올라갔어. 그러면 90만큼 올라간 별량에서 90만큼 올라간 평균을 빼면 편차는 똑같죠. 똑같지? 그러니까 편차가 달라지지 않았어. 그러면 분산도 달라지지 않고, 그러면 표준 편차도 달라지지 않고. 그래서 A하고 C의 값은 같다. B를 보면 별량이 2배가 됐어요. 그러면 편차도 2배가 되죠. 평균에서 별량을 뺀 값이 각각 별량도 2배, 평균도 2배 이렇게 되니까 그때 필기할 때 이런 거 썼죠. X1에서 M을 뺀 게 편차였는데 별량도 2배가 되고 평균도 2배가 되면 새로운 편차는 2 괄호 열고 X1 빼기 M 이렇게 되면서 편차가 2배가 됐어. 편차가 2배가 되면 분산은 편차 제곱으로 구하니까 2의 제곱이 4배가 되겠죠. 분산은 4배가 되고 근데 다시 루트 씌운 표준 편차는 다시 2배가 되고 그래서 AC라는 애들보다는 2배만큼 큰 B가 나오겠죠. 그래서 부등식 이렇게 된다. 13번 수학 쪽지 시험 성적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다. 옳은 것은 B분단의 성적이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 보려면 평균을 좀 봐야겠네요. 평균. 지금 6, 7, 8, 9, 10 똑같이 A라는 애는 둘 나왔네. 그러면 평균은 한가운데인 8이 나오겠다. 직관적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B 같은 경우에 어디에 치우쳐 있지 않죠? 뭐 살짝 8점보다 높은 애들이 좀 더 많았다 이러면은 8점 이상의 평균이 나오겠지만 지금 다 똑같으면 한가운데 값으로 평균이 나올 거고 B도 마찬가지죠. 좌우 대칭이니까 딱 한가운데 그 중앙값이 평균이 될 것이고 C도 마찬가지. 좌우 대칭이니까 중앙값인 8이 평균이 되겠다. 그래서 B분단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네요. 평균이 모두 같으니까. 그래서 1번 아니고 A분단의 성적의 평균이 C분단의 성적의 평균보다 낮다. 지금 평균 다 똑같다고 했죠. 이 말 틀렸고 A분단의 성적의 3포도가 B분단의 성적의 3포도보다 작다. 3포도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 흩어져 있는 정도. 그죠? 이건 어떻게 봐야 돼? 이거를 실제로 구하지 말고 이것도 직관적으로 볼게요. 편차가 가장 작은 게 뭘까요? 그러니까 편차, 그러니까 3포도죠. 편차 제곱의 합이 가장 작은 거. 그러니까 편차들은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은 편차가 커지는데 편차 큰 애들이 이런 식으로 많은 거랑 편차가 큰 애들이 이렇게 작은 거랑 어때요? 편차가 가장 작은 거는 B가 되겠죠. 편차가 0인 평균과 같은 값을 많이 갖고 좀 평균으로부터 먼 편차가 큰 애들이 이 개수가 적고 이게 가장 산포도가 작은 거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고고
그 다음은 뭘까요? A. 왜냐하면 얘는 오히려 거꾸로 편차가 더 큰 게 3개나 있죠. 편차가 더 큰 게 2개 있고. 그러니까 얘가 제일 고르지 않죠. 분산 크기로 나열을 한다면 제일 작은 게 B, 제일 고르고 그 다음이 A, 그 다음 평균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 개수가 더 많은 C 이상 되겠네. 3번 다시 볼게요. A 분단의 성적이 산포도가 B 분단 산포도보다 작다. A보다 B가 더 작죠. A가 더 작은 게 아니지. 3번도 틀린 이야기. A분단이 C분단보다 성적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렇네. C가 가장 고르지 않고 A가 C보다는 고르네. 맞는 이야기. 4번이 정답. B분단의 성적 표준 편차가 C분단하고 같다. 같지는 않아요. 같지는 않아. 그래서 5번 아니다. 와, 산포도 끝나고 이제 산점도 갑니다. 산점도 요 한 문제 가지고 4개를 푸네요. 두 과목 점수가 같은 학생. 이거 틀렸으면 이거 심각한데. 가운데 이렇게 y는 x 같은 고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마음으로 슉 그리니까 이 라인상에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7명이 영어랑 국어 점수가 같다. 15번 두 과목 평균이 1등인 학생. 시험 제일 잘 본 학생이 누구? 이렇게 가는 거지. 요쪽으로. 요쪽으로 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애가 얘네요. 이렇게 라인이 갈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애가 얘죠. 얘 평균이 얼마일까요? 얘는 100점이랑 95점 받은 애. 100이랑 95. 97.5죠. 1등인 학생은 97.5점. 평균이. 20등. 20명이었으니까 꼴찌 학생 말하네. 꼴찌 학생은 이쪽에서부터 보면 되겠다. 가장 먼저 닿는 애가 얘죠. 이렇게. 얘는 50에 50. 평균이 50점. 이 평균의 차이 물어봤으니까 97.5에서 50 빼니까 47.5점이 되겠네요. 됐고 넘어갑니다. 이 문제가 처음에 채점할 때 이거 정답이 뭐냐, 내 답도 너무 지저분해서 이게 답이 맞나 그랬었는데, 두 과목 점수의 평균의 중앙값. 다시 중앙값. 1등이랑 20등은 찾았는데 그러면 중앙값은 10등과 또 다시 11등 점수의 한가운데를 찾아야 되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10등과 11등을 찾아봅시다. 이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제일 높은 애는 1등. 이렇게 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애 1등, 얘 2등, 3등. 얘네 공동이다. 공동이죠. 90에 80 받은 애랑 85에 85 받아서 똑같이 총점이 170점이니까 얘네 공동. 그러면 1, 2, 3, 4등, 공동 4등이지만 4, 5등 나눠 갖고 그 다음은 이제 6, 7등. 공동 6등이네요, 얘도. 6, 7등 나눠 갖고 그 다음 6, 7, 8. 얘 8. 얘도 공동 8. 9등까지 나눠 갖고 그 다음 얘가 10등이네요. 10등. 그 다음 얘가 11등. 이렇게 가고 있다고. 이렇게 가고 있다고. 왜 이렇게 가는데요? 라는 얘기를 만약에 누군가가 묻는다면 1차 함수 생각해 보세요. x 더하기 y 값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그 점수의 총합인 거고, 그래프로 간다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값이니 점수가 크네. 점수합이 크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 k 값은 모르겠어. k가 여기 높은 데서 이렇게 낮아지고 있겠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10등짜리는 85에 75였네. 65. 85에 65. 그러면 10등의 평균은
75점이었던 거고 11등은 11등이었죠. 11등은 70에 75 70에 75 그러면 11등은 70에 75니까 72.5점이죠. 그런 다음에 이것의 다시 중앙값인 거죠. 10등과 11등의 중앙값 얼마니? 73.75 맞나요? 점. 둘의 평균 구하니까. 자, 17번 위의 산점도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 두 가지를 고르면 자, 그림은 이걸 띄워놓고 글은 내가 그냥 읽을게요. 두 과목 모두 80점 이상인 학생 수. 두 과목 모두 80점. 80 라인이 여기죠. 좀 지울게. 80쪽에 선을 그어보면 여기 하고 여기 두 과목 모두 80점 이상이니까 라인에 걸치는 거 괜찮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네요. 6명. 그런데 8명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 그 다음 2번 볼게요. 영어와 국어 성적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대체적으로 증가할 때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네. 양의 상관관계. 틀린 말. 두 과목 점수의 합이 170점 이상인 학생은 5명이다. 170점 이상인 학생. 얘는 더 해봐야 돼. 이것도 뭐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긴 하겠지만 170이면 상당히 상위권일 것 같아서 그냥 해볼게요. 얘는 100 얼마니? 195. 이게 한 칸 가면 5점 줄어드네. 평균이. 맞죠? 한 칸 가면 5점 줄어들어. 어디론가 한 칸 가면 5점 줄어드네. 그럼 190. 여기서는 하나, 둘 가니까 180. 하나, 둘 가니까 170. 얘네 170 나왔던 그 애들이네요. 170. 아까 문제 뭐라고? 두 과목 점수의 합이 170점 이상인 학생 5명. 여기까지니까 하나, 둘, 셋, 넷, 5명 맞네요. 딱 5명. 영어가 70점 이상인 학생의 국어 성적의 평균. 영어가 70점 이상. 영어가 X쪽인데 70점 이상이니까 여기네. 여기서부터 오른쪽 부분. 요 애들의 국어 성적의 평균은 72점이다. 영어가 70점 이상인 애들. 국어 성적 얘 먼저 60. 65 둘. 70 하나. 75 둘. 80 둘. 85 셋. 근데 왜 곱하기로 안 쓰고 이러고 있는 거지? 90 하나. 그리고 95 둘. 90 하나, 95 둘. 얘네들의 평균이 72인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근데 좀 이따 해봅시다. 5번이 더 궁금하다. 5번. 두 과목 중 적어도 한 과목의 점수가 85점 이상인 학생은 8명이다. 계산기가 저기 있는데 가지고 오고 싶다. 계산기를 갖고 올까봐. 5번. 두 과목 중 적어도 한 과목이 85점 이상. 85 어딨니? 85 라인 여기. 여기 있는 애들 다 괜찮고 85 여기. 여기 위에 있는 애들도 다 괜찮고. 적어도 하나니까 얘 괜찮죠? 85 하나 받았고 나머지는 뭐 75 받은 애도 카운트 되는 거니까. 몇 명인지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명 맞네요. 와우. 그러면 아까 이 4번이 평균을 구하면 아마 틀리게 나오나 봐. 근데 잠깐만. 짠! 수학교실이 좋네. 더 해볼게요. 숫자 보이죠?
너네 귀찮았겠다. 60 더하기 65 더하기 65 더하기 70 75 더하기 75 더하기 80 더하기 80 더하기 85 더하기 85 더하기 85 더하기 90 더하기 95 더하기 95. 이거 나 안 보고 막 쳤는데 저 여기 액정 안 보고 쳤는데 는 몇이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으로 나눈다. 나누기 14 는 78.92 어쩌고인데 72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 맞네요. X 저 고쳐졌죠? 78점 어쩌고 저쩌고. 와 이제 세 문제 남았습니다. 18번 산점도 그렸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걸 모두 골라라. 음의 상관관계네요. 에어컨 사용시간과 전기세. 에어컨 많이 사용하면 전기세 많이 나오죠. 양의 상관관계 나오네. 아니네. 우리 학교가 그래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있어. 과일의 생산량과 수입량. 이거 질문을 하던데 수입량이 생산을 내가 많이 했으면 그만큼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이 뜻이 아니고 과일을 수입해 오는 그 양을 말한 거였어요. 이게 헷갈려서 틀린 경우도 있을까? 질문을 하지. 생산량. 과일이 많이 생산이 되면 우리나라에 많으니까 굳이 수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의 상관관계가 맞죠. 많이 생산되면 수입을 덜한다. 산의 높이. 높은 곳 가면 기온 떨어지죠. 춥지. 하루 중. 얘도 하루 중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 낮이 길면 밤이 짧죠. 낮과 밤은 어떻게 정의하는 거지? 둘을 합하면 항상 24인가? 그럼 그거는 1차 함수가 되겠네. 낮과 밤의 길이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살짝 다를 수도 있겠다. 어쨌든 음의 상관관계. 지역과의 거리와 대중교통 비용. 멀리 가면 돈 많이 내야죠. 양의 상관관계겠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19번 15명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성적 조사했다. 그래서 산점도 나타냈다. 평균이 우수한 쪽에서 30%, 상위 30% 아이들의 수학 성적 평균은 15명의 30%는 몇 명인가요? 나누면 2분의 9, 한 4.5명이네. 그럼 여기서 고민을 해야겠다. 상위 30%라고 하면은 4등까지 칠 것인가 아니면 5등까지 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4등까지 쳐야 돼요. 5등을 치는 순간 30% 이내가 아니죠. 4등은 뭐 20 몇 % 되지만 그거는 30% 이내니까 4등까지, 5등 아니고. 그러면 얘가 1등, 얘네 둘이 공동 2등. 그럼 얘는 3등이 아니고 4등이죠. 그러면 요렇게 4명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네요. 이 4명에 대한 수학 성적 평균. 얘네들 수학 80점이 2명, 90점이 2명. 아이고 수학을 100을 못 맞았네. 80, 80, 90, 90 이러면 평균이 얼마겠어요? 양쪽이 딱 균형이 맞는 게 중앙값이 평균이 되겠죠? 85. 마지막. 와. 아래 산점도는 아이고 이렇게 나와 있다. 수면 시간하고 독서 시간에 대해 조사한 거다. 이번에 수행평가에 수면 시간하고 성적, 뭐 독서 시간하고 성적 뭐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던데 조사 어떨지 궁금하네요. 옳지 않은 것은 학생 A라는 애는 얘네 수면 시간이 적어. 독서 시간 많아. 본인들 반에 어떤 아이가 이런 캐릭터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잠 안 자고 책 진짜 많이 읽는 애. 네, A는 수면 시간이 짧은 것에 비해 독서 시간이 길다. 그렇네요. 맞는 이야기. B는 여기 있네. 수면 시간과 독서 시간이 모두 길다. 그렇네. 수면 시간도 많고 독서 시간도 많고. 맞다. 수면 시간이 짧은 학생들은 대체로 독서 시간이 길다. 수면 시간이 짧으면
독서 시간이 길다. 이게 약간 어떻게 보이나요? 음의 상관관계로 보이죠? 네. 네. 음의 상관관계로 보이니까 수면 시간이 짧은 게 독서 시간이 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얘네 둘이 있어서 애매해 보일 수 있지만 요 두 개 값 빼면은 음의 상관관계인 게 확실하게 더 보이죠.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4번 학생 C는 C는 학생 E에 비해서 E 어딨니? 얘에 비해서 수면 시간이 길다. 2가 더 길죠. 2는 한 9시간 얼마만큼 자고 얘는 짧지. 잘못됐다. 4번이 정답. 수면 시간과 독서 시간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맞다. 네. 이번에는 오답 정리를 좀 제대로 하게 종이에 이 지금 영상 QR을 함께 주도록 할게요. 오답 정리해서 도장 하나 받읍시다. 하나일지 두 개일지 한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래, 하나가 좋겠다. 이 프린트하고 오답 정리까지. 아무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좀 어려웠어서 평균이 내려간 것 같아요. 월요일에는 성적을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